안녕하세요, 고민남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가 하는 고민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 마케팅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만 해도 오늘 한 편에 다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유튜브에다 어떤 영상이나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기 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컨텐츠가 있는지 저는 꼭 한번 살펴보거든요. 왜냐면 정보에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이버 블로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포털사이트는 역시 네이버입니다. 2등 업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독점을 하고 있는 네이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 사이트일 텐데요. 네이버 블로그가 왜 중요한지 제가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아주 매우 친절하게 키워드 도구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을 하는지, PC로는 얼마나 기간별로 어떻게 언제 검색하는지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저는 대전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대전 맛집을 키워드 검색해 보면 모바일에서, PC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주목할 점인데, 이게 바로 파워링크 클릭률이라는 겁니다. 파워링크 클릭률이 뭐냐면 네이버 페이지는 정말 수백만, 수천만 개의 검색어를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한 업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이버 페이지에서 대전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먼저 보이는 이 부분, 아이보리 색깔 이 부분, 이 부분은 광고인데요. 클릭률이 1%도 안 됩니다. 1%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이게 광고라는 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까요? 바로 블로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 사려고 할 때 우리는 제품 구입 리뷰를 봅니다. 직접 사서 사용해보고 미리 경험해본 사람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미리 어느 정도는 판단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꼭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의 파워링크 광고는 CPC 광고라고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제가 네이버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당 단가를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도미노 피자를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인기명 대전 유성점은 아마 5,000원 미만의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금액을 정하는 만큼. 이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고객이 도미노 피자 첫 번째를 클릭을 하면 내 계좌에서 5,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클릭은 되지만 고객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예전에는 프로그램 이용해갖고 상대 경쟁업체를 일부러 클릭을 해요. 거짓으로 클릭을 하는 거죠. 거짓으로 클릭하면 상대방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가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클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물론 이걸 모르시고 그냥 실제 고객들이 클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파워링크 클릭률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릭이 상당히 많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워링크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P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PT는 조금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PT이긴 한데 알리는 것도 실력이다.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우리는 스마트폰에 중독, 이런 내용,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화장실 갈 때 뭘 가져가십니까? 이 얘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게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중독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나 자료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끔, 휴대폰에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아까 포털사이트 점유율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 자료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도 네이버가 1위였고 지금은 구글이 많이 올라왔죠. 예전 자료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왜 중요한지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통합 검색 다음에 바로 블로그 탭이 보이고요. 블로그 탭에서 사람들이 많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은 파워링크 클릭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질 않고, 이 블로그는, 그리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릭단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지만, 잘 만들어 놓은 블로그 광고를 해놓으면 얼마든지 많이 클릭을 하더라도 돈이 빠져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블로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블로그가 실제로 광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바로 블로그 상위 노출입니다. 이제 블로그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가 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2페이지 이상 시의 2페이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조회수가 1페이지에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먼저 노출된 앞 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먼저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로그를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상위 노출을 해야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블로그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광고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증명사진이라고 했을 때 모바일 버전 이렇게 제가 블로그 상위를 잡았던 1페이지 상위 잡았던 내용들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효과적으로 마케팅 블로그 광고를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죠. 블로그 보고 연락을 주셨고, 어디서 보고 연락 주셨습니까? 블로그를 보고 연락 주셨고요. 블로그 보고 알았어요. 블로그 보고 연락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 시간에 제 핸드폰에 카톡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인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제가 현재 10,0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블로그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원래 컨텐츠에서 블로그의 중요성, 그리고 블로그를 처음 할 때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기획을 했는데, 블로그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오늘은 블로그의 중요성과 블로그에 대한 어떤 이 다음에 보여드릴 이것까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편에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점을 그 이후에 새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도 내용이 상당합니다. 내용이 상당하고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빠르게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블로그의 중요성과 블로그의 힘 정도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편에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지금 네이버에서 어떤 블로그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는 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의 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블로그를 보시면 이 블로그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국민안전처 공식 블로그인데, 예전 자료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종된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랩수라는 게 보이죠? 스크랩이 이제 2,600개 이상이 되는데, 스크랩이 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공유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자료에 이제 퍼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아버지 실종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저는 사실 이분 때문에 사실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써니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영화 블로거인데 칸 영화제에서 시사회에 초대되고, 우리나라 영화제, 뭐 부산 영화제든 VVIP 시사회에 가장 먼저 초대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의 블로그를 보시면 영화에 대한 뭐 해석과 분석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많이 공감도 없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쓴 블로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한 블로그가 칸 영화제에 초대될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폐쇄형 블로그라고 해서 폐쇄형 블로그는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를 검색을 하면 블로그 검색 키워드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데 폐쇄형 블로그는 내 이웃한테만 공개를 하는 거죠. 나의 게시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올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구매력이 있는 분들만 이웃으로 추가를 해서 그 이웃들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댓글을 개수를 보시면 하루에 2,000개, 뭐 1,000개가 기본적으로 넘는데 이게 다 주문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쇄형 블로그를 통해서도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토어팜이 생기면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블로그는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간접적인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이런 채널로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내가 그곳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얻고 여행을 기획을 했었는데 어떤 고기국수집을 갔더니 고기국수집 3곳 중에 한 곳만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네이버에 그 고기국수집만 광고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심리가 되게 웃긴 게 줄 서 있는 곳에서는 더 줄 서서 먹게 되는 거예요. 줄 안 서 있는 곳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맛집 광고들이 정보에 대한 어떤 분별도 제가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 맛집이라고 광고가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으면 제가 그 곳을 5군데를 가서 실제로 먹어보고 정말 맛집인지 정말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이걸 광고를 통해서 그 매장의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블로그를 시작을 하시고 내 생각을 뭔가 남기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시다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사업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로직, 알고리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블로그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에 노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블로그 새로 키우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게시글 4개, 5개밖에 안 썼는데 상위 노출을 바로 잡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좀 제 내용이 좀 지루한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말투랄지 조금 더 소통하는 전달력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